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2월 14일 설 명절을 앞둔 수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. 자,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.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니, 자, 오늘부터 고향 앞으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, 자,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귀성 인파가 고속도로에 그리고 도로에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 매 명절이 되게 되면요, 저희 증시 토크는 거의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적습니다. 그것은 바로 설 명절 날요, 그 친척들이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관심 있게 경청하시라, 그러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증시 토크를 마련합니다. 자,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그래서 이렇습니다. 설 명절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투자 심리를 읽을 수 있다. 예. 자, 올해는 조금 한번 다른 주제로 한번 잡아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매년 설날 그리고 추석날 그 직전에는 꼭 이 주제로 글을 써왔기 때문이죠. 자,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데요, 까치가 아주 요란하게 여의도에서 울음을 울었습니다. 요즘 여의도에 이상하게 까치가 많습니다. 자, 이 설날 하면 또 까치 아니겠습니까? 이게 이제 까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까치 소리가 설날을 떠올리고 머릿속에서 설날이라는 키워드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글 주제도, 자, 설 명절에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투자 심리를 읽어보자,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. 자, 일단 올해 설 명절에는요, 아마 부동산 이야기가 주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매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, 친척들이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꼭 부동산이 키워드로 등장을 하긴 하는데, 올해도 그 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렇다면 주식은 어떨까? 예, 여기까지 한번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,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그 부동산 이야기는 아마 거의 대부분 나올 겁니다. 특히 이제 서울 핵심 지역, 강남, 용산, 서초, 잠실, 송파, 이쪽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 집 얼마 안 올랐어, 옆집에 비하면은 오른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마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. 자, 부동산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분명 꼬리를 물고 부동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지방 쪽, 예, 서울 외 핵심 지역 외에는 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. 충청, 경남 이쪽 지역은 오히려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친척들이 모여 있어도 부동산 얘기가 서울 그리고 경기권 핵심 지역 그 지역 외에는 약간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, 그래도 일단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가정에서 등장할 이슈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제가 살짝 참고 자료를 올려놨는데요. 이건 강남 모 지역, 예, 핵심 지역의 20평대 아파트 가격 추이입니다. 1년 사이에 제법 많이 올랐는데요. 이게 율로 따지면은 상당합니다.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남 핵심 지역 상승률이 참 배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최근에 제가 실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. 이 지금 국민은행의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. 예. 요즘 무섭습니다. 자, 어쨌거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간에서 주식 이야기는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, 그거를 이제 관심 있게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작년 추석보다는 분위기가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요, 1년 사이에 주가 지수가 20% 넘게 올라간 적도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서울 핵심 지역 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
주식시장보다 수익률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,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작년 추석보다는 어느 정도 많아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렇다 하더라도 자 2월달 뭐 증시 하락이 제법 깊게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식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가 좀 뭐 재밌게 써보려고 했습니다. 기승전결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좀 재밌게 글을 만들어 봤는데요. 어머, 펀드에 투자했는데 1년 동안 수익률이 너무 좋았어. 그런데 이번 2월 달에 하락해서 작년에 벌은 거 다 까먹었잖니? 그러면서 이게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죠. 역시 주식은 도박이야. 그리고 그럼 역시 부동산? 혹은 가상화폐로 누가 큰돈 벌었다는데 이렇게 이제 격가지가 셀 수도 있습니다. 즉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언급은 하되 작년 추석보다는 좀 열기는 있으되 좀 조용하지 않을까. 결론적으로는 좀 주식 투자하지 마라라고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자, 그렇다 하더라도요. 주식시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설 명절날 가족 친지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관심 있게 지켜볼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작년 추석과 작년 설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. 분명 그 열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주식 얘기가 설날 가족들 사이에서 언급이 됐다 그러면요, 나서서 얘기하지 마시고요, 나서지 마시고 일단 경청하십시오. 예, 독자님들은 가만히 들으십시오.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듣다 보면요, 뭐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아도 워낙에 호사가들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꼬리를 이어질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, 친척들 중에 보면 절대 주식을 하지 않을 분들이 꼭 몇 분 있습니다.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십시오. 이게 이제 휴먼 인덱스라고 해서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5명을 후보 인물로 두고 이 5명 중에 1명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경고등이 하나씩 켜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경고등이 3개 이상, 4개 이상 켜지게 될 때는 시장이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뭐 휴먼 인덱스처럼은 아니더라도 설 명절 때 친척들 사이에서 대화 중에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어르신이 혹은 인물이 갑자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마음속에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분위기, 전반적인 분위기를 저의 증시 토크 글 밑에 답글이나 혹은 저희 유튜브 영상 끝에 답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차후에 증시 토크 글을 쓸 때 참고해서 더 알차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좀 그렇게 과열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식 이야기는 나왔다가 그냥 쇽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기승전 부동산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크겠죠. 자, 그런데요, 이런 분위기, 올해 설날 때 분위기를 기억해 두셨다가요, 나중에 그 어느 날 친척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주식 투자 영웅담을 자랑하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. 그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. 최근 한 2008년 이후로는 거의 없었어요. 2007년에 마지막으로 2007년 추석 때 정말 화려하게 있은 이후로는 없습니다. 뭐 십몇 년 동안 거의 없지 않습니까?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. 안 올 수가 없습니다. 10년 이상 지나면요,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고 환호했다가 무너졌던 기억을 까먹습니다. 10년이면 다 까먹습니다. 근데 다시 한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
모두가 예스를 외치는 그날이 되면은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. 그렇게 우리가 명절 때마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. 주식 시장이 설 명절 전에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. 자,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 중화권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음력설을 보낸 다음에 새해가 시작이 되죠.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무술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설 명절 후에 시장 분위기가 그 이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금 흐름 관점에서 봐도요, 설 명절 전에는 자금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설날 전에 증시가 좀 부담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설 명절 후 증시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요. 자, 나흘간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휴 기간입니다. 자, 이 긴 연휴 행복하고 그리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새해 됐으니까 인사드려야죠. 자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술년 새해 대박 수익률 가득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